오늘 이 입시 설명의 내용은 대략적인 학교별 성적대 흐름을 좀 아시는 거. 그래야 나중에 저랑 또 대화하시고 또 각자 학원의 선생님들하고 입시 대화를 하시게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 학원이 대충 표면만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알면서 짚어주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진행해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수시 정시 일정 설명해드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수시를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부 반영 방식에 대한 거 그리고 수능 반영 방식에 대한 거 그리고 대학별 내용을 이제 과거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예비반까지 포함해서 해드렸던 입시 설명회처럼 모든 대학을 자세히 짚는다기보다 각 대학별 아주 특이점들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시나 정시 때 대학별 성적 분포도까지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도 간혹 하시게 돼요. 6모 정도 혹은 9모 정도 되면 어쩌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여기서 더 안 오를 때에는 어디 정도를 쓰게 될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겠고 그 이후에 이벤트가 9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확실하게 수시에 대해서 마음을 딱 접고 정시 쪽으로 갈 학생과 그리고 수시를 이렇게 사실은 지금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수시에 대해서 조금 더 대학을 확정짓는 그런 대화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 9월 가채점을 가지고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수능이라면 넌 정시에서 어디를 쓰게 될 것이야. 그러면 최소한 수시에서 그 이하 대학은 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게 되는 모의고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전형 기간은 뭐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단순합니다. 실기의 95%는 10월 달에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아이가 정시 중심으로 할 거면 수시 실기를 보러 가는 게 시간이 조금 버거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150일에서 120일 정도 남겨놓고 본격적인 이제 수능 준비를 막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여름방학 시작할 때라든가 혹은 조금 늦는 아이들은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해야지 라고 이제 하는 시점이 될 테고 그리고 수능 3, 40일 남겨놓고서는 진짜 애가 정신없이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때 수시 시험을 보러 갑니다. 10월 초에서 10월 말 사이. 그래서 6개를 다 본다. 단순히 시험을 보고 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자면 성적이 우리 아이의 성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수시에서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한 학교라면 우리는 정시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공부를 시키시는 게 맞는 상황 같아요. 반대의 상황도 있죠. 뭐 이거는 언제 인정하냐의 문제인데 6월이든 9월이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상황이 인서울이나 혹은 좀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 마음에 드는 대학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만약에 수시로 인서울급의 학교를 쓸 수 있다면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이제 또 정시 가가지고 그 대학을 이제 제 상황에 맞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학생마다 다른 일이지 누군 수시를 본대 누군 안 본대 이런 일은 아닙니다. 그냥 개별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격자 발표가 12월 13일까지라고 돼 있긴 한데 보통 합격자 발표가 언제 많이 나냐면 수능 성적표 나온 직후에 많이 나요. 수능을 보고 나서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오죠. 그럼 그 이후에 발표가 많이 나다 보니까 수시 6개를 다 보고 오더라도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준비는 원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4일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15일날 아침부터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재수생들이나 삼수생들, 반수생들은 학원에 가서 가채점표를 내고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 학원에 오전부터 오게 되고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가채점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12시나 1시 수업에 이제 오게 되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전 학생들에 대해서 다 가채점으로 가상담을 다 한 번씩 합니다. 이 가채점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 거의 7, 80%는 다 바뀌어요. 네. 애초에 수능 보자마자 그 다음날 뜨는 등급컷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아예 등급컷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리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적표 나오기 전날에 싹 바뀌더니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폭탄을 맞는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채점을 가지고 너무 기뻐해도 너무 슬퍼해도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 대학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 하고 자제를 시켜야 되는 애도 있고, 반대로 아니야 이거 성적표 나와봐야 하는 일이야 해서 애가 갑자기 좌절을 해서 저는 재수직행하래요 뭐 이렇게 섣불리 하는 경우도 조금 자제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발표가 12월 6일에 나오면 이때 2차로 학생들이랑 한 번 더 상담을 합니다. 이 중간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예종입니다. 한예종은 수시에도 포함되지 않고 정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주는 보너스는 없죠. 한예종 실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예종의 애초에 설립 취지가 이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예술 문화인을 이제 발전시키는, 개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 현역들이나 학생들이라는 그런 기준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뭐 조형예술과 뭐 무대미술과 그리고 우리 애들 또 멀티미디어 영상과 이런 데 좋아하는데, 그런 쪽에 거의 상당히 전문가적인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특징이 서울대랑 한예종은 결이 묘하게 다르면서도 문제의 분위기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대 붙는 애가 한예종 안 되고 서울대 안 되는 애가 또 한예종 붙고 이렇게 결이 있는 거죠. 그 학교에서 뽑고 싶은 인재가 있는 거죠.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31일부터 1월 3일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빠듯한데,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는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실 때 부모님들께서는 성적표가 나오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막 대학을 정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빨리 정해버리면 이 한 달 동안 아이가 그림이 느는 속도랑 양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성적만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림 수준도 보고 대화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고, 또 이제 주변 학원들의 전략도 저희가 좀 동태 파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내용이 사이사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수시를 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예비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어떤 과목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가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이쪽보다는 사실은 수시를 실제로 쓰기 위해서 이 학교들이 성적이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고, 제가 내신 성적 관련된 부분을 추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보통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등급별 환산 점수, 저희 이제 입시 설명회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이 설명 드리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등급이 99.75다 이러면 이제 이 5등급이 저희가 4.9등급과 5.0등급은 사실은 같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원에서 말하는 4등급, 부모님들께서 인식하시는 4등급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뭐 저희 학원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모 학원들에서는 4등급이면 인서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원에서는 4.0등급, 쉽게 얘기하자면 3.9등급을 얘기한 건데 학생들은 4.9등급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9등급이 100분의 1로는 77%고 4.9등급은 60%인데 17%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5, 60만 명에서 17%인데 그러니까 그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4.9등급이냐 5.9등급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4.9등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 5555 나오면 4.9, 5.0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6이 하나 딱 꼈다. 그럼 이제 5.12가 돼버리겠죠.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밀리는 거죠, 성적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서, 항상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때에는 누구나 이제 바램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친절한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인천대 이런 학교들은 1.0등급부터 1.49등급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는데, 보통 대학들에서는 그냥 다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4등급이다 그러면은 다 그 과목에 대해서 다 4여야 4등급이지 5나 6이 끼면 성적이 이제 착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고요. 대학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은 예비반 때 많이 드립니다. 이게 어느 성적대에서 199, 98, 96점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성적대에서 갑자기 확 줄어드는 성적대가 있는데, 이제 그쪽의 아이들은 오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입시반에서는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학교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수시 지원하실 때 많이 보시는 게 이런 겁니다. 학생부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 우리 애 내신이 좀 쉽게 얘기하자면 불안해.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20%만 들어가는 데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20%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학의 경쟁률이 50대 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대 1, 50대 1이면 그 실기 80%로 A를 받는 아이들이 보통 10%에서 20%를 A를 주거든요. 그러면 모집 정원 대비 굉장히 많겠죠. 그럼 거기에서 20%밖에 안 되는 학생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다 확인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머리 아프니까 단순하게 이 정도 설명드렸고 이제 학생부 몇 퍼센트 들어가는 것만 보셨는데 추후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수능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뭐 수시 안 볼 거니까 수능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 대학은 성적이 어느 정도 대학이래, 어떤 과목이 들어간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3,6대 합격자들 보통 수능 성적이 한 2등급 정도, 1점 몇 등급 정도가 평균이에요. 굉장히 높죠. 거의 마지노선이 3등급 정도 나와요. 3,6대가. 원래 이렇게 들으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대가 성적이죠. 그런데 이 3,6대가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냐? 국어, 영어, 탐구, 수학 중에 2개가 들어가요. 자신 있는 과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특이하게 3,6대는 탐구 대신에 한국사가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영어 3등급에 한국사 2등급, 2.5등급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법들이 학교마다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제 그동안의 학원과 가정과의 대화에서는 국영탐 평균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성적표가 나오면 100분이면 100분이 등급, 표점을 다 넣어가지고 그 대학별 환산 방식으로 저희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유불리를 다 맞춰가지고 가이드를 드려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는 이 대학보다 이 대학의 성적이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대학은 안 되고 이 대학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받아온 성적이 특정 과목이 유리하고 불리한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변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입시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가장 어렵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사탐 2과목을 다 1, 2등급 맞을 정도까지 모의고사를 했는데 수능에서 한 과목 1등급 받고 한 과목 5등급 받았어. 그러면 이제 탐구 한 과목만 들어가는 대학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상위권 대학들은 무조건 탐구 2과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거야. 탐구 2과목 준비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네,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2과목이 다 잘 나오면 감사하게 보는 거고 그 2과목 중에 한 과목이 안 나오면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 봤네. 그러면 국어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가 2과목 들어가지만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를 또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변수는 뭐냐면 국영탐 중에 무언가 하나를 꼭 이렇게 생각과 다르게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덕성여대, 서울여대, 삼육대, 건국대 글로컬, 명지대, 수원대, 혁성대는 국어, 영어, 탐구 또는 이제 수학까지 포함했을 때 중에 2개만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가 탐구를 못 봤으면 국어요. 국어를 못 봤으면 영어 탐구만 가지고서도 볼 수 있는 학교인 거죠. 그런 경우 충분히 생기거든요.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있다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국어가 6등급 나왔어요. 볼 대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탐구만 가지고 볼 수 있는 학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벌써부터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변수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66.7% 들어가고 영어가 33% 들어가요. 탐구를 잘 못 봤는데 영어는 그냥 무난한데 국어를 상당히 잘 봤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연세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대신대 유민대 이런 대학들도 그런 특수한 계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계산법을 쓰다 보니까 선생님 이 대학은 제가 들었을 때 몇 등급 대학교라고 들었는데 우리의 성적으로 왜 안 돼요? 그런데 이 계산법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어가 아무래도 요즘은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연세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대체로 국어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를 잘 보는 게 이제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국어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아이가 국어가 2등급, 3등급 나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나온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준비를 시키셔야 되는 게 요즘 우리는 어차피 수학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영탐 기준으로는 국어에서 결국은 별별력을 내는 편입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고 영어에 대한 부분인데 영어가 몇 % 들어간다 혹은 뭐 가점이 얼마다 감점이 얼마다 뭐 이런 데이터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거라기보다 영어 등급 환산 점수들을 봤을 때 어느 등급대 정도를 받아야지 손해가 없느냐. 국민대 같은 경우는 1, 2등급을 받는 게 좋겠다. 3등급 받으면 좀 손해를 보겠다. 4등급은 많이 손해를 해요. 2등급하고 4등급이 8점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셨을 때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때는 2등급이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인서울을 목표로 할 때는 영어 3등급이 무난한 편이고요. 그거보다 잘 보면 좀 유리하겠죠. 그거보다 못 봤으면 다른 과목을 또 만회를 해야 돼요. 어차피 합산이기 때문에 영어가 비중이 큰 학교도 있고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작아진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봤으면 비중이 큰 학교를 당연히 쓰시게 될 거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가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 국어나 탐구 성적대 나오는 아이들에 비해서 한두 등급 낮다 그러면 국어 비중이 적고 영어나 탐구 비중이 높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뭐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2등급이 97점인데 4등급이 85점이니까 사실은 영어 4등급이면 쓰자고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만회되려면 국어나 탐구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이라면 또 성신여대를 안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나중에 생각보다 이 모든 대학들이 다 내 타겟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성적 상황에 따라서 비슷한 성적대지만 내가 지원하기가 용이하고 지원하기 좀 버거운 학교들이 좀 갈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미대입시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실전 방식도 비슷하고 해서 딱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이 무난한 학생들은 무난한 계산 방법이 좋겠지만 우리 아이가 언제고 특정 과목에서 변수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대학이 있다는 거니까. 탐구 영역은 이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두 개 반영합니다. 뭐 서울대, 이대, 중대, 성대, 고대, 홍대, 뭐 과기대 등등의 학교들 다 두 개 반영하기 때문에 두 과목 무조건 시키시고 이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 그러니까 한 과목이 특별히 좀 무너졌다 이런 경우에 뭐 서울여대, 덕성여대 뭐 등등의 이런 한 과목만 보는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몇 점이 몇 등급이다라는 이제 절대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사는 상위권 대학 보는 학생들이 손해를 안 보는 등급대는 3등급 이내입니다. 손해를 전혀 안 보겠다. 그리고 이득도 좀 보고 싶다. 그럼 1, 2등급 혹은 1, 2, 3등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교들 기준으로는 한 4등급 내지는 5등급까지도 이제 크게 손해는 안 봅니다. 자, 미술대학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학종으로만 뽑고요. 정시에서 디자인과 공예과는 수능, 수학이 필수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냥 용어가 좀 바뀐 거고요. 전형 이름이 좀 바뀐 거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면접고사가 없었던 공디과랑 의디과가 올해 면접이 또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없어질 예정이긴 하지만 면접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아이들은 국민대 보는 학생들은 전원 다 면접 준비를 할 거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변한 건 없습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도 뭐 대단하게 변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과기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기초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 시험은 요즘 용어를 쓰자면 기초 소양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기초 소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애매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공에 맞는 실기를 시키는 거죠.
제가 학생 때 생각해보면 뭐 디자인과 시험을 보든 어느 과 시험을 보든 상관없이 다 석고정물 수차를 시킨다 이랬거든요. 네. 시각 디자인과를 가는데 왜 석고정물 수차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갈 때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요. 이제 시각 디자인과 문제겠죠. 이제 그런 실제 전공에 적합한 문제를 사실 기초 소양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서울과학에 대한 기초 디자인 실기라고 유형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공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CD과, 산디과, 공예과 다 전공별로 나눠서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대 서울 같은 경우는 가군의 영상영화과, 나군의 시각 디자인인 커뮤니케이션, 리빙, 의상이 있고 다군의 산업 디자인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건대는 아무래도 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을 3개로 다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흩어서 이제 모으는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고, 가군은 워낙 좀 비슷한 성적대에 쟁쟁한 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군은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높진 않은데, 왜냐하면 일단 성대한테 조금 치이고, 그리고 숙대랑 건대 중에는 또 선호도가 가정마다 다르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뿔뿔인데, 커디, 리빙, 의상, 이 나군 쪽은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나군에 있었던 성적이 높았던 학교들이 일부 가군으로 갔죠. 그게 이제 고려대도 갔고 성대도 갔죠. 그러면서 경쟁 상대가 서울과기대, 뭐 건대, 뭐 성신, 서울여대, CD과 하나, 이 정도가 경쟁 상대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군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실제 합격생들의 성적이 막 엄청 높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종 기준으로는, 근데 최초합 기준으로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군, 나군에서 뭐 고대, 국민대 보는 아이들이 다군에 볼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많이 몰리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그만큼 예비가 많이 돌죠. 네, 그런 쪽이고,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에서만 모집하게 되고요. 시각 디자인과 서피스 디자인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름은 기초실기 소양평가인데 그냥 과거 사고에 전한 소묘 한 장, 일러스트 한 장이지 이렇게 그리는 유형이고요. 서피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신이 이제 서면미술 텍스타일 쪽이긴 한데, 목표점은 이제 시각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의 결합, 공간에 들어가는 시각 디자인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서류 전형, 쉽게 얘기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일부 뽑고 있고, 정시에서는 실기 전형으로 해서 수능과 실기. 실기 명칭은 자유표현에서 발사가 표현이라고 이름만 바꿨고요. 사실은 20여 년 동안 계속 한결같은 하나의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름을 바꾼 이유는 있는데, 뭐 그런 세부적인 거는 부모님들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학생들한테 조금 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이름만 바꿔진 상황입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수시 때는 학생부 1단계 컷이 있어서 일단은 썼는데 통과를 하냐 못하냐 했는데 있겠죠.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과가 시각 디자인, 시각 영상과라고 봤을 때 2등급 초반, 한 2.1등급, 2등급 이 정도 선에서 끊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어려운 일인데, 제가 평소에 말씀 많이 드리지만 또 타 지역에서는 모의고사 4등급 나오는 애들이 내신 2등급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 단위로는 1, 2, 3등급 내신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높은 편이고, 정시에서는 컷 없이 수능, 실기 이렇게 합쳐서 보고 있습니다.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시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기초 디자인을 꼭 하던 아이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으면 한양대 서울 수시 때 한번 써가지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요즘 실기가 약간 과거 발상가 표현이나 사고의 전환 같은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와요. 뭘 만들으라고 해요. 놀이기구를 만들라든지 이런. 그래서 구성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초 소양에 가까운 또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되는데,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는 내신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로 학생을 평가해서 커트라인을 끊는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으로 끊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내신이 뭐 5등급, 6등급인 아이들이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내신이 3, 4등급인데 통과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고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가 좀 더 중요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됐죠. 수시는 이미 진작에 폐지가 됐었고 정시로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시각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산업디자인과 이 두 전공이 있어서 두 전공을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뭐가 막 복잡해요. 일단 산업디자인과랑 커뮤니케이션학과가 융합디자인 학부로 통합됐습니다. 여기서 학부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입시를 최대한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반수라든가 재수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예상이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아직은 안 되는 부분인데 알고는 계셔야 돼서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무전공에 대한 추천을 좀 했었어요.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학부가 되게 많았어요. 학부가 되게 많았었고 학생들이 가서 1학년 때 공통실기를 배웠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쏘아 올린 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올해 갑작스럽게 과들이 통합되거나 그리고 자율 전공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 했을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직은 관망으로 올해 변한 만큼만 내년에도 할 것인가. 혹은 한번 해보니 교수님들끼리 괜찮은데 늘릴 것인가. 아니면 한번 했다가 폐기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정부의 지침도 봐야 되고 대학 교수님들의 분위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요즘에 봤을 때 뭘 하면 70~80%는 뭘 하면 일단 몇 년 동안 확대해서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년의 변화가 더 생길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이 학부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시 때 원래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으로 1단계를 끊고 실기까지 보는 전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 한양대가 1단계를 학생부 종합으로 끊고 시험을 보게 해주는데 에리카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2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실기가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정시에서도 단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시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배수 기준으로 이제 1단계가 생겼기 때문에 약간 이제 허들이 조금 생긴 건데 원래 이제 성적이 낮은 과 외에는 10대 1이 잘 안 넘어가는 학교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쓰던 성적대에서 너무 불리하지 않은 정도로만 쓰면 커트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중대 공간 연출은 서울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형이고요. 수시에서는 이 학생부 20%, 실기 80%로 1단계를 본 다음에 2단계에 가서 면접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경우고요. 정시에서는 면접 없이 수능과 실기만 하게 됩니다. 중대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는 1단계 때 이제 학생부로 한번 커트라인을 끊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때 이제 실기를 보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막 출결들이 조금씩 들어가죠. 근데 이런 학교가 좀 많아졌어요. 수시 때 출결 들어가는 학교가. 정시 때 수능, 실기 6대4 비율로 보게 되고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산업디자인과라는 학과 이름이 디자인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는 게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산업디자인과라고 안 하고 공업디자인과나 제품디자인과라고 해가지고 산업디자인은 원래 디자인의 폭넓은 그런 개념인데 요즘은 이제 산업디자인이 제품디자인처럼 좀 고착화됐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원래 시각산업이 다 있는 과다 보니까 그래서 디자인과로 이름이 바뀐 상황이고요. 디자인과 공예과 실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기초 디자인을 봐도 되고 개체 소묘를 보는 유형도 원래 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보는 편이고 성신여대가 수시는 그렇지 않지만 정시 때 되면은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 성적대가 좀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뭐 우리 소위 소묘 중심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뭐 고려대도 있을 거고 소묘가 들어가는 학교는 되게 많죠. 뭐 경희대도 있고 뭐 국민대도 건식제로 쓰게 되고 뭐 성대도 있고 과기대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이 소묘로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다분해서 사실 기초소양 파트가 볼 학교가 별로 없는데 이쪽에서 많이 몰려서 성적대가 굉장히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뷰티산업학과라는 곳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메이크업 학과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소묘랑 뷰티 일러스트를 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준비를 시켜드릴 수 있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뭐 종전처럼 수시에서는 실기 100% 그리고 정시에서는 성적을
선택적으로. 그래서 성적을 선택적으로 안 하고 구경탐이 그냥 무난하게 들어갈 때는 70% 중반에서 80% 한 중반 사이 정도 전공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과목을 선택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성적이 좀 다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간 상황이고 경희대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실기 전형도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40에 실기 60인데 보통 한 3등급 한 중반 정도 학생들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학생부 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과 기준으로 3등급 중반대 내신이 커트라인이 끊기고 그 다음 실기를 보게 됐고요. 정시 때는 그 4대 6 비율로 수능과 실기에 비중이 있습니다. 반대 천안 같은 경우도 수시 정시 있는데 학생부 30에 실기 70, 수능 30에 실기 70 이렇게 동일하게 가고 있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수시 학생부 20%, 실질 반영률 13%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경쟁률이 그래도 30대에는 가뿐히 넘어가는 학교라 내신 커트라인, 그러니까 합격자들 평균점은 좀 높은 편이고 정시에서는 수능 60에 실기 40. 아무래도 전공이 굉장히 많고 모집 정원도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다군에서는 선호하는 학교라 성적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덕성여대는 작년까지 하던 사고의 전환이 없어졌어요. 기초 디자인은 계속 있고 사고의 전환이 없어지고 대신 기초 소양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요즘 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기초 소양이 추가되거나 좀 갈아타는 분위기들이 있는 편이고요. 좀 특이점이 뭐냐면 덕성여대가 올해부터는 수시에서 실기 100%로 서울여대처럼 그럼 경쟁률이 또 100대 1 가겠죠. 보통 80대 1, 100대 1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20%에 실기 80%. 점점 더 수능 비중, 실기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학종의 전신인 입사제 할 때 홍대랑 같이 입사제로 갈아탔다가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실기를 부활시키면서 계속 실기를 강화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한성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학생부 20%에 실기 80%로 뽑고 있습니다. 정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이제 수능 100%로 보는데 수학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인문자일계들 좀 모집이기 때문에 한성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수시에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을 안 하고 수시로만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천대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새로 신설되는 학과들도 있고 그리고 대학들에서 이제 그 새로 신설이 되면 정원을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학생들 정원을 빼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학교에서 밀고 있는 과들, 신생과들이 좀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빼다 보면 어떤 대학들은 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대 인원도 같이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미대 인원을 줄이는 김에 같이 줄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미대 교수들이 그런 통합된 과,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어쩌고, AI 어쩌고 이런 데 디자인 컨텐츠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원 이동들이 막 생기면서 모집 정원이 좀 줄었을 때 예를 들어서 30명을 뽑다가 20명을 뽑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20명을 수시에서 10명, 정시에서 10명 이렇게 뽑으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10자리로 싸우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학교에서 그런 거를 좀 예상할 때 정시적으로 모집 인원을 아예 몰아버리거나 수시적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상명대나 가천대는 그런 전략을 좀 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캠퍼스에는 사실상 생활예술이라는 과가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는 과고 공예과 계열입니다. 조형예술과가 있는데 조형예술은 다 회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뽑게 된다. 학생부 20%에 실기 8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디자인이 없어지고 인체 색채 소묘가 생겼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과는 사실상 우리 디자인하는 아이들이 또 이제 보지 않는 학교가 됐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아이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이름값도 있고 거리가 아주 여기서 멀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에서 서울 안에서 봤을 때 많이 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고 성적대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실기 70%, 정시에서도 실기 70% 이렇게 들어가고 이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만 수능이 70%라 여기만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학종 전형, 정시에서는 실기 70% 보는 전형인데 연세대 같은 경우도 과목명이 기초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학교도 좀 기초 소양 파트, 발상이나 사고 쪽에 좀 가까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 디자인만 하던 아이들이 꼭 유리한 학교는 아닙니다.
작년에 갔던 아이들도 보통 이제 뭐 국민대 준비하거나 뭐 시립대 준비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예상과 다르게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그래도 우리는 네임밸류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연세 대비를 쓰는데 기초 디자인 한 번도 안 했던 아이들이지만 붙습니다. 기초 디자인 반 아이들도 하고요. 명지대 용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실기 70%, 출결이 들어가죠. 정시에서는 실기 40% 이렇게 뽑게 되고요. 명지대 용인은 정시로 가게 되면 과가 한 과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지대 서울 캠퍼스가 정시에서 수학 반영을 뺐어요. 작년까지는 수학이 필수 반영이었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는데 수학을 뺐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게 되는, 상명대 서울처럼 많이 보게 되는 학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진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천대 같은 경우도 정시 폐지하고 수시에서만 모집하고요. 실기 70%로. 경기대 같은 경우 수시에서 실기 70% 보는 전형, 정시에서도 실기 70% 보는 전형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대 같은 경우 수시에서 실기 80, 정시에서도 실기 80.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리에 비해서 실기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성적대는 다소 좀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학교만 몇 개 좀 뽑아서 말씀드리면, 삼육대 같은 경우는 실기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수시 때 실기 100% 전형이 있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실기 80%. 그래서 수시에서 삼육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삼육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성적이 낮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를 포함해서 특정 과목의 성적이 높으면 볼 수 있는 학교다 보니까 관심 있게 눈여겨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디자인, 조형,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좀 생긴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기를 보는 걸로 뽑는 학교가 있고 그냥 문이과 아이들이 보는 쪽으로 뽑는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수시에선 실기 100%, 정시에선 실기 60%. 자, 이제 성적에 대한 부분 좀 볼 겁니다. 우리 수시를 좀 볼 건데 우리 아이 내신이 뭐 5, 6, 7, 8, 9 뭐 다 상관없습니다. 8, 9에 가깝다, 9에 가깝다, 내신이 없다 해도 볼 수 있는 학교들. 덕성, 서울, 건글, 삼육, 이제 강릉 원주대, 그리고 남서울대, 예원대대, 평택대 다 실기 100%만 보는 쪽이기 때문에 수시 볼 수 있고요. 대진대, 백석대 정도 학생들이 보통 내신 한 6, 7등급대 아이들이 보는 편입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만 보셔야 되는 게 합격자들의 성적대가 스펙트럼이 수시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뭐 백석대 7등급, 6, 7등급대가 봅니다 했지만 사실 5등급도 보고요. 8등급도 있는 보는 아이가 뭐 없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단국대, 천안, 수원대, 신안대 이 정도가 한 6등급대 정도 아이들. 협성대, 한성대까지. 그럼 한성대에 7등급은 못 보냐? 보는 아이가 당연히 있죠. 있는데 드문 거고. 5등급대 아이들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4, 5등급이어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기를 또 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인 폭이 넓지만 중심 성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강남대, 삼육대, 서경대, 용인대, 인하대 이제 5등급대 정도 아이들이 보는데 작년에 강남대 수시 붙었던 아이도 6등급대였거든요. 그러니까 6등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5등급대 아이들이 합격자가 좀 많다. 그리고 4등급대에서는 가천대, 경기대, 동덕, 명지대, 상명대 등등 보게 되고요. 한예종 같은 경우가 1차 때 학생부가 2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여쭤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냐? 근데 한예종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희 경험상 4등급대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그래도 실기 잘하면 합격을 하더라. 1차 통과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보통 한예종 보는 아이들은 4등급대 애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등급대에서는 경희대 국제, 그리고 단국대 죽전, 상명대 서울 등등의 학교들, 이제 서울에서 혹은 서울 인근에서 유의미하게 좀 눈여겨보시는 학교들이 4등급, 3등급으로 오면서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대 아이들이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인천대를 봅니다. 여기가 다 1차 때 학생부로 컷을 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양대, 서울 여기 4등급에 넣어놨지만 사실 4등급이 아닌 게 너무 다 천차만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등급이 1차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4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학생부를 보는 게 아니고 한양대 서울은 학생부를 종합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그냥 4등급 때 정도는 그래도 뭐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 플러스 활동들이 있을 때 그래서 뭐 3등급 때에서는 뭐 경기대, 학종, 서울여대, 동덕, 덕성 뭐 이렇게 좀 써놨는데 사실 저는 경기대나 세종대는 4등급 때 애들을 많이 붙여봤어서 4등급 때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이제 우리의 4등급인데 왜 안 됩니까?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3등급에 그냥 넣어놨고요. 실제로 뭐 중대나 이런 데도 내신 5등급 때 아이들도 학종으로 많이 붙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활동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홍대 정도 되면은 그래도 평균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각 디자인이랑 산업 디자인 합쳐놓은 디자인 학부라든가 뭐 자율전공이라든가 그러면 합격자들 보통 평균점이 2등급 초반대 2.1등급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장 낮은 거 이제 좀 비선호학과까지 가면 3등급 초중반 때까지 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려대를 3등급 이렇게 넣어놨지만 고려대는 뭐 주요 과목이 2등급, 3등급이 중요하다기보다 전 과목이 좀 높은 학생이 고려대에서 좀 타겟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학생부 종합전형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라고 이제 넣어놨고요. 가분입니다. 가분에서 제가 평소보다 대학을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성적대들이 다 다양하고 지금 우리는 예비반 기준으로 이제 목표만 이렇게 막 설정해보는 이 설명회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있는 국립대들도 좀 넣었고요. 그래서 넣었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기대와는 좀 다르게 성적이 좀 많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실기 100%로 보는 학교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국립경북대, 남서울대, 예원 이런 정도의 학교들이 이제 실기 100의 학교고요. 삼육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영어 3회, 한국사 이 정도 돼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약간 성적이 약간 중위권 정도다. 우리 애가 모의고사 4, 5등급 혹은 6등급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사를 시키는 게 필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향후에 우리 아이의 성적을 예상하기 어렵기도 하거나 혹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전략을 찾아가시는 개념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 아이가 국탐 기준으로 이 100분위는 국탐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영어 등급입니다. 그래서 영어 등급이 잘 나온다는 전제하에 국탐을 좀 낮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강남 지역 특성상 그래도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영어 등급이 낮아지면 당연히 국탐 성적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합산 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절대치가 아니고 그냥 합산 성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한 40에서 50%, 40%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5등급 후반, 6등급 초반입니다. 6등급 초반 정도 됐을 때 쓰게 되는 학교가 상지대, 청주대 이런 정도로 부경대, 국립부경대 부산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한 5등급 정도 된다. 그럼 부경대, 한세대, 서경대. 이제 우리 아이가 한 4등급 정도 된다. 그럼 서경대, 국립충북대, 그리고 뭐 한남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부산대 같은 경우도 실기가 이 학교에서는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데 약간 사고연화랑처럼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응이 가능한 학교고요. 그리고 경북대도 성적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역 학교들이 성적이 그래도 좀 낮아졌고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고 좀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한 3등급 때 이제 들어온다. 후반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이제 중대, 한양대, 그리고 우리 아이가 3등급 이제 중반 초반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서울여대, 건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서울여대 제가 산업디자인과 국탐 85에 영어 2라고 해놨는데 영어가 1이 되면 좀 낮아질 수도 있지만 영어가 3이 되면 이건 훨씬 올라가야죠. 그럼 국탐 85를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부산대가 왜 60%밖에 안 돼? 싶지만 이제 영어가 좀 나와야지 합산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합격하는 성적이라기보다 합격자들의 평균점인데
대부분 학교들에서 최종 평균점이나 최종 70컷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냥 무난하게 붙는다기보다는 이 정도 이상은 되는 게 좋겠다라고 보수적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학생들은 초대 안 하고 학부모들이 대상인 이유가 애들은 이제 이거 보면 나 4등급이면 4등급 후반이어도 어디 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가군에서 아직 대학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대 한 3등급 중반선에서 영어 2등급 정도 나오면 숙대 3등급 초반선까지 가면 이제 이대, 시립대, 성대 그리고 이제 2등급 이제 중반 이상까지 가면 이제 국민대, 고려대 이렇게 이제 2등급 초반선까지 가면 고려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연관에서는 큰 편은 아닌데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2, 3등급에서는 좀 크다 보니까 이 영어 등급 이상이 되는 게 좋겠죠. 이하보다는. 나군에서 쓸 수 있는 학교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군에서는 이제 한 영어가 4, 5등급 정도 나오면 한국사가 대체 가능해서 국어나 탐구 성적이 많이 낮아도 볼 수 있는 학교가 신한대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 4, 5등급이 국어 4등급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뭐 국어나 탐구로 당연히 들어가도 되고요. 이제 국립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분위가 거의 이제 한 6등급대 정도 선에서 시작해서요. 동양대, 뭐 백석대, 협성대 이쪽으로 오면 한 이제 6등급, 5등급 이 정도에서 이제 인하대 보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한 5등급대 정도 선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원대, 청주대, 이제 충남대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4등급 선으로 올라오면 덕성이 이제 실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4등급대 선에서도 볼 수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연세대 이제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4등급대에서 많이 보고 상천, 명지대, 용인 그리고 경희대 쪽으로 오면 이제 3등급대로 올라옵니다. 3등급 후반대 77%, 78% 여기가 3등급 후반이거든요. 3등급 후반대 그리고 인카, 중앙대, 서울, 성신, 서울여대 이렇게 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대도 보시면 리빙이나 의상디자인과가 3등급 후반대입니다. 영어가 2등급 나오면 그런 정도고 과기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3등급 초반대 과에 따라서는 3등급 초반대까지 올라갑니다. 2등급 후반대까지도 올라가죠. 시각이랑 산업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래도 과기대는 시각보다 산업이 보통은 성적이 약간은 높은 게 일반적인 편이고요. 예, 공대 중심이다 보니까 홍대 같은 경우는 과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제 2등급대로 넘어가게 되고 서울대 같은 경우 보시면 공예과 국탐이 디자인과보다 높은 이유가 디자인과는 수학이 포함된 성적이고 공예과는 수학이 가상감산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대 디자인과 보는 학생들 거의 이제 국탐 다 1, 2등급 이게 좀 당연히 그리고 수학도 보통 2, 3등급 정도 이제 나오고요.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는 이제 실기 100% 9등급이 나와도 볼 수 있는 학교가 이제 평택대 그리고 이제 대진대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그 성적대는 백분위가 등급이 한 7, 8등급 아이들까지도 쓰게 되는데 여기도 특수하게 과목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영어 3, 4등급에 한국사 3등급 정도가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잡히는 느낌이고 대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6등급입니다. 대전대, 청주대, 동양대 그리고 5등급대로 이제 올라오면서 경기대, 제주대 그리고 한경대가 좀 성적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그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서경대, 강남대 그리고 이제 4등급대로 넘어오면 단대, 천안, 인하대, 건글도 특정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다 보니까 성적대 자체가 기본 100분위가 좀 높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단대 죽전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3등급대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동덕여대, 그리고 명지대, 서울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 2등급대 정도로 올라오는 아이들 쉽게 얘기해서 간화군에서 좀 높은 학교 쓰는 아이들이 다군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건대 서울을 쓰기도 하고 성신여대 소묘로 보는 전형을 쓰기도 하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 이건 실기 안 보고 그냥 원서만 넣으면 인문이야. 뭐 보험 형식으로 그냥 딱 넣어놓기가 원서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예비 돌면서 붙으면 갈장갈지 결정하면 되는 그런 전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국탄 평균의 영어가 합산되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딱 이 성적만 보시면 조금 안 맞는 게 계산법에 따라서 또 이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큰 맥락과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아이들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 계산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완벽하게 그 수식으로 그 대학별 계산을 싹 다 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발표할 때에도 자기네 학교 계산법으로 발표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 학교 계산법이 아닌 일반 계산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표준 점수를 뽑아놓고 100분위 개념으로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비교해서 뭐 전년도에 대한 부분이나 변화 추이에 맞춰서 지원 가능 여부를 다 설명드릴 거고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실기가 결국은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쓰든지 간에 쓴다는 건 성적은 써볼만 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우겨서 쓰는 경우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10대 1이면 10명 중에 1명만 될 거고 8대 1이면 8명 중에 1명만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또 실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좀 쉬면서 공부를 한 일부 아이들도 있고 해서 아이들한테 좀 했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잘해야 되다 보니까 수능 직전에는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을 덜 하거나 반대로 나는 미술하고 있고 힘드니까 좀 오늘은 공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항상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요구를 할 테니까요. 부모님들께서 저희는 항상 이제 기본값이 아무래도 학생들의 아주 스탠다드한 생활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이 좀 특수해서 그걸 감안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는 학원 측에 연락을 좀 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요즘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달라. 그럼 못 알아듣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이렇게 내용이 없으면 저희는 이제 기본값은 아무래도 이런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적나라한 평균 성적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난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생기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은 완전 예상하고 다릅니다. 모의고사랑 수능은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공부를 안 한 거 보면 왜 이렇게 잘 나왔어?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나왔어? 이런 상황이 꼭 생깁니다. 그 계산법에 따라서 저희가 대학을 잘 이제 골라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냥 수능 잘 보고 실기 무난하게 잘해서 최대한 수능 성적표 받는 날에 뿌듯한 성적 받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좀 디테일한 그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공간 밖에서 맞이해서 설명드리든지 또는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